저는 이제 장수장님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 권영세 비대위가 어쨌든 진용을 짜고 출범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보다 언론 분석도 적어요. 왜냐면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독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이번 인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평가할 게 없어. 평가할 게 없어 딱 진짜? 한 사람 보면은 딱 아는 거예요. 누구요? 이미자. 이미자 삼선의 비대위원. 이미자. 이분 시킨 거 보면 그냥 그 비대위의 성격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이거 거예요. 추석인 거죠? 추석 최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예. 제일 많고 선수도 제일 높고. 높고. 예. 근데 이미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때까지 비공개 의총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잖아요. 목소리 그러니까, 녹음돼서 나왔잖아요. 내가 진짜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거든. 제가요. 저기 비대위원 내가 구성해줄게. 1번 이미자, 그거 듣고 했나 보다. 2번 또. 김정재, 3번 고성국, 4번 서정욱, 5번 배승희 이렇게 시키라고 제가 그랬는데 1번만 듣고 권영세 의원이 임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비대위라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받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여기는 우리끼리 딴소리 안 나오게. 너무한다 너무. 봐봐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미자 내일 바로 내일 두 목요일이구나. 네, 내일 첫 네.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권성동 권성동? 얘기하고 수석 네. 비대위원이 세 번째로. 이미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할 거라고. 웃기도 싫은데 왜 이렇게 웃기지? 대폭탄이네. 체포 영장은 불법입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게. 와, 거기서 물병 던지고 이제 말 안 들으면 그러면 옆에서 이제 김재섭 의원님은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김용태도 들어가 있어 여기. 아니, 그분은 이제 비대위원 전문위원이니까 네. 이제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집에 가서 운동해야지. 됐어, 끝났어. 재섭이 이런 생각. 이미자 의원은 되게 짤도 많잖아 심지어. 그렇죠. 찾아보면 정말 재밌는 짤이 많은 정치인인데. 짤 더 만들 거예요. 짤 더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당 정치가 완벽하게 무너졌거나 무너졌다. 하다 못해 이 비대위라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 정당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부러 외형이라도. 그렇죠. 예. 과거 같으면은 선수들 대표 중에 한 명씩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 출신 한 명 추천하세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호남 출신 한 명 추천하세요. 그렇죠. 여성 네. 한 명 추천하세요. 뭐 청년 한 명 추천하세요. 비대위원으로. 이런 이제 이른바 구색 맞추기. 그게 원래 정치의 기본적인 척이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왜 이 사람인지 설명하기도 어려워. 그냥 이미자는 비공개 의총 몫이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국민 장난 그렇지. 딴소리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끝났어. 이제 최소한의 좀 염치는 갖췄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김용태, 김재섭 얘기는 해보고 싶은데 김용태 의원도 좀 아쉬운 게 너무 아까 비대위원 전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꼬리표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 지역구가 포천 포천, 가표잖아요. 네. 전방이죠. 여기가 보수파 쪽에 상당히 유리한 수도권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지지자들의 뜻에 따라서 이분이 활동과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 되게 곤혹스러워 하던데 그 상황은 아는데 어쨌든 젊고 그래도 개혁적이라고 하긴 좀 이제 그렇고 젊은 분이라서 이제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용태, 김재섭은 그나마 청년목 혹은 소장파 목소리를 내줄 줄 알았는데 막 대변하는 거 보니까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짜친다? 큰 소금물이 있잖아요. 큰 소금물에 예를 들면 맹물을 넣거나 아니면 설탕물을 넣으면 그게 그냥 맹물이 되거나 설탕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매해지죠. 약간 덜 짠 소금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부총장이잖아요. 네. 이제 지도부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네. 저는 김재섭 의원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 자리가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도 있고 당의 최고 지도부가 과연 어떠한 생각과 판단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 당협위원장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당협위원장 관리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당 조직을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 로드맵, 뭐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당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본인 이미지를 그렇게 훼손하지 않고 네. 당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이 직전에 한동훈 체제에서 그 전략기획부총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총선 때 경선을 함께했던 조정훈 의원을 앉혔더라고요. 이거는 좀 약간 좀 의도적이 아니었나 총선 생각이 많이 백서를 드는데 만든 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 조정훈 의원도 과잉 친윤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메시지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근데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에서 넘어간 사람인데 네. 민주당에 있을 때는 굉장히 중도적인 척 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척 했단 말이야. 근데 넘어가더니 막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버려. 이게 이 기회주의적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넘어갔으니까 내가 더 눈치 보여가지고 더 극단적인 네. 목소리를 내야지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김재섭 의원이나 우리 조정훈 의원은 그 지역구가 그런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막 그 극우적 스탠스에 끌려가서 나중에 당선될 수 있는 당선 지역구가 어렵죠.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저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안 변한다. 기회주의적인 성격 안 변한다. 속성 안 변한다. 다음에 또 상황이 바뀌면은 또 변한다. 또 민주당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별로 뭐 현재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전략기획부총장이 사실은 네.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요? 권성동 의원도 우리 저희 당대표 할 때 네. 전략기획본부장 같은 거거든 네. 했었는데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딱 이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때 자 지금 상황 전국 상황은 이렇고요. 우리 당이 이러한 메시지와 이런 행보를 갖고 우리가 전략적인 여러 가지 조치와 상황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못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뭘 알아야지. 이게 그 의원 중심 정당에 대해서 그런 건데요. 제가 이제 우리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열린우리당이었어요. 열린우리당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무총장이 아니고 사무처장으로 격하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당에 이제 실국장이 있어요. 실국장이 대표한테 직접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보는 맞아요. 훨씬 잘해요. 아, 그렇구나. 훨씬 잘해요, 실무자들이. 네. 그 당의 기조국에서는 사무총장 직속이기 때문에 네. 사무총장한테 보고할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전략기획 부총장 산하에 사무처가 몇 명 없을 거예요. 근데 한두 명 가지고 뭐 전략을 짜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고 또 조정원 의원이 뭐 그걸 잘 짜고 뭐 전략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예. 아니 솔직히 지금 전략이 뭐가 필요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오늘 여론조사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당의 메시지와 행보를 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럴 수가 가잖아, 있냐고 지금. 지금. 예. 그렇죠. 예. 이게 소용이 민심이 전략입니다. 결국은 이제 민심은 뭔가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빠르게 적법하게 집행해라 이런 건데 아까 이제 우리 서두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이제 장성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나 뭐 이렇게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 주말까지는 했는데 안 가겠다. 우리 원장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최대한 빨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공권력은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 우리 특수부 일부 검사들이 이 검찰 쿠데타처럼 해가지고 정권 잡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공수처장님도 직을 걸고 원칙대로 처리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수처장님께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어떻게 오동훈, 조언드립니까? 네. 공수처장.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아, 시간 오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오전에 하면 안 된다. 왜요? 안 왜? 오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먹은 술이 안 깨가지고 해롱.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 엄청 신경질적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막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 이상한 짓 할 수 예. 있어. 근데 이제 2시 이후에 점심 먹고 낮잠 30분 자면 되게 온화해진대요. 그 타임이 있구나. 그때 되면 그래 내가 아. 대사 뭐 반항해봤자 뭐 이거 되겠나. 몸도 나른하고. 그치. 그래서 오후에 집행하시라. 오후에 집행해야겠다. 오전에 예. 하면은 아. 막 이제 정말 이상한 결정할 수가 있다. 아예 밤에 다시 술 한잔 하실 때 신날 때 그때는 안 돼요? 그럼 또 비상경 그때 또 다른 거 해보니까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낮에? 그때 갑자기 총 쏘라 그러고 아예 막 안 돼, 그럼 안 돼, 어떻게 해요? 안 돼, 안 돼. 아니 결국 장애물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생각보다 어제 뭐 몇 수천 명 모였다고 하던데 그렇죠. 관저 인근에 이제 보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일정 안문 보수 집회. 몸으로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2차 관문은 경호처가 인원이 한 몇백 명 되는 모양이죠. 뭐 비밀입니다. 겹을 참 3겹을 칠 수 있다고 누가 얘기도 하던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한 것 같아요. 그걸 못 네. 돌보면은 대한민국 네. 경찰을 해체해야죠. 비상계엄, 불법계엄 때 경찰들이 했던 짓거리를 보세요.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3급 4급을 해서 다 막아놓고 그렇죠. 네. 범죄자 잡아내는데 제대로 공권력을 사용 못한다면 그 존재해야 될 공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지금 한남동 이 관저 같은 경우에 골목길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맞아요. 예, 진입도 소로야. 힘들다고 예. 하는데 언제 왜 저는 그런 걱정이 될까요? 앞에서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이 보수 집회가 몸으로 막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탄핵과 계엄 때도 안 나왔던 유혈 사태가 혹여나 발생이 된다면 아 이걸 가지고 또 시간 끌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내란입니다. 어. 현재 내란인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헬기 띄우죠 뭐. 헬기로 뭐 경찰 특공대로. 그렇죠. 불법 계엄 때 헬기 띄웠잖아요. 네. 경찰 헬기 띄우면 되잖아요. 네. 박준영 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이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경호처 직원들도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맞아요. 네. 공무원들이 공적인 영장을 갖고 와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래요, 방해를 맞아. 한다.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중에 분명히 처벌받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허재무 씨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이제 극렬한 맞아요. 지지자들과의 몸으로 막 다툼이 누워버려. 오히려 더 경호처 직원들과의 다툼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심하지 않을까,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광훈 목사가 이제 광화문이 아니라 관저로 모여 이럴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게 몇만 명 될 수도 있어요. 그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네. 보수들한테 우리가 너무 관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실 그분들한테 우산으로 찔려본 적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우산으로 찔려본 적도 있고요. 지나가다 얼굴을 알아보고 찔린 적도 있고요. 과거 제가 이제 실무자로 근무할 때 그런 분들이 막 행패 피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다 그냥 그 법적 조치 안 하고 그냥 훈방하는구나. 달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그냥 가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법의 엄격함을 그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리고 실제로 뭐 그분들이 하는 집회에서 보면은 네. 과거에 이제 전직장 자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의 경우도 상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법이 있음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네. 거고. 모르신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법원이 이제 수색영장을 이제 발부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포영장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색영장 를 함께 발부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 쉽게 얘기해서 군사상 비밀이나 직무수행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을 못하게 맞아요.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차단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윤곽근 변호사가 또 엉뚱한 얘기하고 나옵니다. 판사가 무슨 그런 권한이 있냐고. 그런 권한 누가 그걸 권한이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런 결정을 하고 지금, 판사가 네.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예. 법 조항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게 판사인데 그러니까 그분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하고 대화나 논리적인 네. 어떠한 뭐 소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소장님도 이상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너무 얘기를 힘들어요. 계속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 하는 얘기가. 아니 근데 저는 보면은 이제 윤석열 그 변호인단 구성 못한다 이런 얘기 진즉부터 나왔고 지금도 보면 이번에 서부지법 체포영장을 다툴 때도 고작 이름 올린 게 김홍일, 윤곽근 둘밖에 공개적으로 없잖아요. 도대체 그분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법조인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주변에 법조인들한테만 자리를 줬는데 자기 지금 이름 하나 내세워서 변호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거는 스스로의 인생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쯤 됐으면은. 윤석열이 임명직으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차장검사까지 오는 과정도 네. 뭐 대한민국 사회 공직사회 전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윤석열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요. 네. 저는 인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같아요. 저기 뭡니까? 이 자기가 정치적 법률적 책임 다 지겠다. 그리고 뒤로 싹 숨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뭐 비겁한 행동도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이 각종 사령관들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았다 그러니까 네. 자기 지시한 적이 없대요. 격려했대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비판하기도 지쳤어요, 진짜 정말로. 그러니까 네. 정말로 너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야, 저 정도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고 검찰총장이었을까? 정의를 발휘 세운다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비상계엄을 선포 잘했다. 차라리 그래가지고 저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을 보고 더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임기도 단축시킬 수 있는 탄핵까지 하지 않았느냐. 비상계엄 안 했으면은 민주당도 조심해가지고 탄핵 얘기를 언제 꺼내지? 네. 이러다가 임기 갈 수 있었는데
이거는 하늘이 내린 2024년 축복이 아니냐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저는. 참 진짜 서운하고 참 속상한 근데 건데도 맞긴 맞잖아. 그것도 비상계엄 맞아. 했으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 아니었으면 받고. 지금 2년 체포. 그대로 남아 있을 아니 거야. 괜히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미안한 마음 생긴다니까요. 그건 너무했지 그때는 진짜. 그 윤석열이 한 거지. 그거 우리가 그러네.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리고 저희가 그 이분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노상원 정사령관 정말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분인데 아 저는 정말로 아무리 자기보살. 군인 출신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도 내용인데 허위 진술을 받아낼 계획을 세운 거죠. 쉽게 얘기하면 롯데리아 회동을 하면서 그 현역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들은 위협하면 다 분다. 야, 노태하기는 내가 확인할 이게 테니까 상관이잖아요. 야구방망이를 내 사무실에 갖다 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 서울의 봄 그때 그 사람 남산의 부장들 아, 영화 네. 너무 열심히 보셨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네. 전두환이 이제 12.12하고 5.17 네. 그 군사 쿠데타 하지 않습니까? 저기 뭐야 계엄 확대하잖아요. 음. 그 과정에서 구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면서 나는 구태 정치인이고 뇌물 받았어. 이거 돈 축적한 거야. 네. 국가에 헌납할게. 자백서 씁니다. 쓰고 똑같은 거 시킨 겁니다. 사람들 몽둥이로 패가지고 내가 선거 부정을 조직적으로 이 기계 돌렸다. 선관위 직원이지만 알고 보면 나는 원래 주사파였다. 뭐 신고하라고 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거 예.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야구방망이 이런 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회화가 조금만 된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군인을 뭐 10년 떠났다 온 것도 아니고 군이 아무리 폐쇄적이어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구구영 기자님 네. 불명예 제대했지만은 군인 출신이 아기보살과 함께 점집을 운영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불명예 제대한 사회적인 원한 네. 그리고 이제 출세욕, 명예 회복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에 공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군대는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이나 나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이거를 노린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충성해서. 근데 난 더 웃긴 게 있어. 이 노상원, 네. 노상원하고 문성호 정보사령관, 문상호가, 예. 문성호가 하여튼 뭐. 네. 그 중령이 그 저기 야구방망이를 어떻게 샀어 안 샀어 그랬더니 안 샀는데요. 나중에 돈 줄 테니까 네 돈 주고 사. 웃겨. 이 사람들이 무슨 개그. 그래서 대통령이 그 뭐야 그 권한대 경제부총리 때 쪽지로 예산 준 그렇지. 건가? 예비비 준비하라고. 아유, 일단 사고 일단 사고 예비비로 나중에 했으면 되니까. 네. 저 야구방망이 알리에서 쿠팡에서 저 5만 원짜리 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 보통 너무 그러면 웃긴다, 그래? 진짜. 얼마야? 그럼 뭐한 지갑에서 돈도 나오고 30만 원 정도 있으면 될. 그래 그럼 주면 되지. 일단 네 돈으로 사. 뭐야? 돈이 없었구나. 네.